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중국 관세를 무려 125%로 올렸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에는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는데요. 이건 증시 등 경제 불안 때문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후보가 20명에 달한다는 국민의힘에선 어제 하루만 김문수 전 장관 등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목포의 한 도로에서 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무면 시작합니다. AI 기술로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항명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 국제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가 20명에 달한다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하루만 김문수 전 장관 등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와그라크 플러스입니다. 부모님에게 잘 되라는 마음을 담은 잔소리 들은 기억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정부가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공항 세관이 지난해 통관 검사 중 양초 속에 숨겨진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찾아냈는데요. 카자흐스탄인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로 파면됐죠.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대리인단이 구성이 됐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경위로 좀 참여를 하게 되신 건지요? 17명 가운데 가장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아마 어느 유튜브에서 최연소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였고 또 윤 전 대통령도 많은 주장들을 했는데요. 이제 대리인단 17명이 좀 그 부분들을 나눠 보여줬던 게 뭐 실체적 요건 위반이다, 절차적 요건 위반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차적 요건 위반 쪽에서 나머지 실체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명 중에서 어떻게 선발이 되셔서 이렇게 최종 발언을 또 하게 하신 거군요. 사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도 이제 변호사님과 같은 연배인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법적인 쟁점 하나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 또 타당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영민 변호사 모셔봤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